말씀드린 셀레늄은 활성산소 물질을 제거시키는 미네랄로 비타민 E보다 약 2000배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띱니다. 발암 물질의 활성화를 막고 그리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해서 암세포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면역 치료들이 있을까요? 이 밖에도 이제 고농도 비타민 요법이 있습니다. 고농도 비타민 요법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을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암으로 인한 통증이나 부작용을 감소시켜 줍니다. 또 이제 고압산소 치료도 많이 하는데요. 고밀도 산소 치료는 고밀도 산소를 흡입해서 저산소 상태를 개선해 줌으로써 암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면역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치료들과 함께 한방 치료 역시 좀 병행이 되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난소암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난소암을 어떻게 보고 치료를 하고 계시나요? 한의학에서는 종양을 장기별이 아닌 증상에 준해서 진가, 적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단단해지면서 이동하지 않고 일정한 곳이 아픈 곳 또는 때 없이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하여서 아픈 곳이 일정하지 않는 것이 다라고 하면서 이제 증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의학적 원인은 다양한 원인으로서 어떤 혈행이나 기행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특정한 곳에 쌓여서 뭉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치료 방식은 뭉쳤기 때문에 반대로 막힌 것에 대한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즉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제거하는 파워열지제를 쓰거나 흘러가는 기운이 좀 약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강하게 흘러가게 하는 보하는 약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의학적으로는 암세포에 강하게 이제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 안정성을 갖춘 약제도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한방 치료는 언제, 얼마나 받아야 증상이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한방 치료의 시기는 크게 진단 후, 그리고 수술 가능 시, 수술 전후, 항암 치료 시, 그리고 항암 전후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 진단으로 수술이 가능할 시에 이제 수술이라는 큰 부담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몸 만들기를 통한 대비할 때,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시에는 치료로 인한 부작용 관리를 위해서 그 전후 치료를 같이 쓸 경우에 각각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적 치료와 함께 이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한약방 치료의 장단점을 서로 이렇게 보충하면서 치료의 효율이 높아지고 항암 치료라는 것이 단기간의 치료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감안할 때 그 효과가 이제 판단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소 한 12주 정도 치료 과정이 지나야지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수술, 항암 치료 등의 이제 현대의학 치료와 또 한방 치료, 면역 치료 이렇게 병행을 잘 한다고 해도 사실 재발 위험성은 항상 있을 텐데요. 난소암의 재발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듭해도 곳곳에 숨어 있는 암세포가 재발을 일으켜서 완치를 어렵게 만듭니다. 진행된 난소암의 경우에 70% 정도 재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재발한 난소암의 대부분은 사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치암으로 우리가 난소암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난소암은 참 고약한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난소암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자, 근데 초기 진단법도 확립되지 않은 이 난소암 예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앞서 말했듯이 난소암의 경우 확실한 위험인자로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 덕에 알려진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죠.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여성은 난소암뿐 아니라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성 형제나 자녀가 있는 여성이 난소암 또는 유방암에 걸렸을 경우에 이 돌연변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꽤 도움이 됩니다. 네. 유방암은 자가검진법이나 새침, 흡인, 조직검사 등 조직진단법이 다양하지만 난소암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여성은 폐경기 이후 예방적 난소 절세술에 대해서 전문의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만으로도 자궁 체부암과 난소암에 대한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고 네. 적정 체중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소암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여성 질환이라 좀 말하기가 어렵고 병원 가기가 부담스럽다고 미루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잘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한의사 박정민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